안녕하십니까. 데스널리본 윤현종입니다. 오늘은 승모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승모근,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승모근의 그런 뭉침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모근이 뭉치면 꼭 체형 교정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체형 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냥 정의를 하나 내리고 가자면 여러 가지 체형 교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똑같이 양쪽의 대칭을 맞추는 그런 체형 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승모근이 뭉친다고 하면은 이 상부 승모근을 이야기하죠. 하부 승모근이 뭉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에 붙어있는 상부 승모근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날개뼈에 붙어있는 상부 승모근이 한쪽이 날개뼈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 날개뼈 사이와 목의 공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이 짧아지면은 이 견갑골, 날개뼈를 위로 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날개뼈 한쪽이 위로 들려져 있는 체형은, 양쪽이 짝짝이어서 한쪽만 위로 들려져 있는 체형은 그쪽 날개뼈에 붙어 있는 상부 승모근이 짧으니까 그쪽에 뻐근함을 느낄 거고 그쪽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깨를 내려서 양쪽의 높이를 맞추면 그 통증이 사라지거나 승모근이 안 뭉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또는 체형교정센터 그리고 트레이너 분들도 이러한 체형 평가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어깨의 높이가 양쪽의 차이가 나니까 그 어깨의 높이를 교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우리의 체형이라는 거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40살이면은 40년 동안 우리 환경에 적응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런 자세라든지 우리의 그런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40년 동안 만들어진 결과물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3개월 만에 체형을 완전히 바꿔서 양쪽을 똑같이 맞춘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는 혹시라도 그런 체형 변화가 분명히 3개월 만에 좋을 수는 있어요. 케바케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100%라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맞춰진다고 한들 내가 겪었던 승모근의 통증이나 그리고 승모근의 뭉침 자체가 개선이 된다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요, 일단은 대칭일 수가 없어요. 양손을 잡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한 손잡이, 그리고 한쪽으로 생활 패턴이 많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을 조금씩 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틀어짐에 인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없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 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또 적응을 하려고 다른 부분들도 같이 틀어지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꼭 이 어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척추 자체가 또 같이 틀어지면서 우리 몸의 균형 자체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깨를 교정한다고 해가지고 양쪽의 대칭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깨가 어디에서 틀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척추가 이렇게 틀어져서 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개뼈만 바라보고서 날개뼈를 양쪽을 맞춘다고 해서 의미도 없고, 또는 내가 진짜 틀어져 있는 부분을 딱 찾아가지고 날개뼈가 한쪽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승모근의 긴장이 풀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모근이 뭉치는 원인들은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누자면요. 하나는 과사용, 승모근을 너무 많이 사용한 거고요. 하나는 승모근의 약화예요. 그래서 과사용 같은 경우에는 왜 가사용하는지까지 또 봐야 돼요. 가사용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체형이 조금 삐뚤어졌다 그래서 원래의 체형인 상태에서는 이 가사용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내 체형일 뿐이에요. 한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는 나의 평상시의 원래 체형이고요.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 무언가 동작을 할 때도 더 많이 승모근을 올린 상태에서 이런 패턴으로 자리 잡은 움직임에 의해서 계속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세와 움직임은 분명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구조적인 부분, 체형적인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도 움직임 측면에 있어서 또는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사인 볼트의 척추측만증, 그리고 박지성 선수의 평발, 그분들이 그걸 교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있겠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걸 교정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아지거나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더 시간을 많이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승모근이 많이 뭉치게 되는 또는 통증을 발생시키는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그렇게 과사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사용들이 나타나는 또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은 전체적인 우리 팔을 움직여주는 근육들, 많은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 근육들이 각자 해야 될 역할들, 해야 될 일들을 못하니까 승모근이 위에서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계속 이거를 혼자서만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10% 나눠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승모근이 100%를 가지고선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교정을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다른 근육들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주로 쓰이는 삼각근도 많이 약하고 이두근, 삼두근, 대흉근 이런 근육들이 다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승모근이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를 시키면 승모근이 해야 될 일들을 덜하게 만들 수 있고 쉬어줄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냥 근력 트레이닝, 일반적인 근력 트레이닝 또한 승모근의 과사용을 막아줄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승모근의 약화예요. 승모근이 왜 약해질까요? 안 써서 약해져요. 일단 왜 안 쓸까요? 제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자세로 일하시는 분들, 팔을 위로 들어서 무언가 저항을 주거나 저항 운동을 하지 않거나 했을 때 안 쓰니까 계속 약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내가 그냥 가만히 컴퓨터만 해서 어깨가 그냥 살짝만 말린 상태에서 자세를 취하더라도 지구력이 있거나 또는 근육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통증이나 피로에 노출되지가 않는데, 이미 승모근 자세에서 약화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세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남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승모근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승모근 운동을 당연히 해줘야죠. 승모근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날개뼈에 붙어 있으니까 날개뼈를 많이 움직여주는 운동, 그리고 날개뼈뿐만 아니라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거나 목을 움직였을 때 다 승모근이 같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들, 여러 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승모근이 그 움직임에서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모근이 약해지지 않게, 그리고 또 승모근이 너무 과하게 사용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이 체형 교정, 양쪽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체형 교정 자체가 우리 승모근의 통증을 뭔가 개선시켜주거나 어깨가 뭉치지 않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같은 자세로 똑같은 자세로 계속 일을 하면은 아무리 승모근이 강한 장사가 오더라도 이건 피로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당연히 자세 습관도 중요하고요. 승모근이 뻐근해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그 승모근의 뭉침을 뭔가 예방을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체형이 똑바르면은 승모근의 뭉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가 근력 운동을 해야 될 시간에 그 체형 교정적인 운동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좀 뭔가 강도도 많이 좀 낮은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또 양쪽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강박이 있는 운동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력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 한 방향에 있어서만 뭔가 집착을 하게 됐을 때 다른 부분을 잃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같이 해주시면서 운동을 하시고요. 양쪽을 똑바로 맞춘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양쪽을 맞추려다가 다른 쪽까지도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잘 찾아내면 되지만 그 잘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틀어져 있는지 그것도 스스로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승모근의 운동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바른 자세에서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대칭 자체가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문제지만, 내가 체형 교정을 하려고 집착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운동을 정확한 자세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나중에 체형 교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 삐뚤어짐에 의해서 예를 들어 턱걸이를 했는데 한쪽이 이렇게 삐뚤어지네요, 그런 부분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내가 인지를 잘 못해서 자세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제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연습이 안 돼서 또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근력이 너무 부족한데 너무 높은 단계를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삐뚤어지는 것 때문인지 이런 거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는데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 자세를 개선시킬 수 있는 뭔가 개선의 여지가 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체형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삐뚤어진 자세를 운동을 할 때 대칭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노력 자체가 오히려 근육을 더더욱 불균형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자신의 체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정확히 안 다음에 너무 이 대칭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착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그는 격이 되거든요. 운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체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야 이게 나는 1cm 삐뚤어졌네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운동이 무섭고 이렇게 하면은 망가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또 다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운동선수들도 이 체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쪽이 대칭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체형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대칭적이라고 해서 통증이 없거나 승모근이 뭉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체형 교정 자체만으로 뭔가를 이제 개선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 같이 병행하면서 근력도 생각하시고 또 자세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쓰시고 평소에 자세 습관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제가 그리고 라운드 숄더를 얘기할 때 항상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승모근이 뭉치는 게 다 안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해볼 것들을 좀 다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